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차용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긴 했지만 간극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노조갑질,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하라! 수용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았던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패싱하고 대박 놓는 놀부 심보를.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야당으로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미 제출된 국정요구서에 따라서 국정조사위원회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 아닌가. 국회의장이 나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총을 마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밝히는 등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을 가능성 아주 없느냐? 앞에 그 리포트를 보면 협상 여지 남겨뒀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봅니까? 네, 아직까지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보자라는 쪽입니다. 하지만 당내에 기류 변화도 분명히 생겼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야당의 정치적 투쟁일 뿐이라는 게 전부였는데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조사만 받으면 정상화되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사퇴 등을 요구했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만 민주당이 받는다면 이 보이콧을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의당이 강원랜드 비리 의혹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한국당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데 한국당은 오늘 취재해본 결과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내일쯤 국회가 전격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컸던 유치원 및 학사 비리, 또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적폐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갑질에 질렸다, 먹튀를 하고 있다,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등등 평소와 다른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책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분야의 생활적폐 청산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리 요양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 고착화된 갑질 문화에 질려 있다 같은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각 부처의 생활적폐 청산 대책에 대해 현장을 모르고 있다거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질책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인용하며 엄벌 100개도 주장했습니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제 문제와 숙명여고 비리, 교통공사 채용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적폐 청산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생활적폐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불러뻥 장차관. 이건 또 뭡니까? 예. 불러뻥이란 단어는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전문 용어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직접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완전히 이게
전문 용어로 이 불러뻥인데. 네? 불러뻥이라고요. 불러뻥. 네.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아, 그 감옥에서 주로 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저기 세종에서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예, 안민석 위원장이 묻자 감옥에서 쓰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요. 과거 검찰이 구치소에 있던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서 근데 조사는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대기만 하게 하는데 이때는 포승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흔하죠. 예, 피의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지경이 됩니다. 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결국은 조사 안 받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뻥으로 불러서 골탕 먹였다고 해서 은어로 불러뻥이라고 앞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면 감옥에서 썼던 말입니다. 의원은 세종시에서 일해야 되는 장차관들이 멈춰준 국회에 와서 가만히 대기에 있다가 가는 것이 장차관 불러뻥이다. 지금 국회가 보이콧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뭐 별 전문 용어가 다 나오긴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차관들이 오면 국회에서 국장이나 과장들도 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업무가 마비된다 뭐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긴 하죠. 오늘 문체위 상임위원장실 모습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 자리는 다 비어 있고요.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피감기관의 장차관들입니다. 주무부처의 장차관들인데요. 와서 앉아 있다니까 업무가 좀 지장을 받습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이 거의 중독 상태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 국회 패싱이나 또는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